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다가 오늘은 트럼프가 취임 후 첫 개장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 바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었는데요. 실제로는 관세 충격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서 국가 비상상태, 그 다음에 에너지 비상상태 이 두 가지만 했고요. 아무것도 사실은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25% 부과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세심한 접근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관세 정책으로 계속 폈지만 S&P 500 기준으로는 67%가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는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우는 한 달 만에 최고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평 관세를 40%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실제로는 25% 정도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트럼프 취임 첫날 예상과 달리 관세 인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안도감에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발언을 볼 수밖에 없죠. 예전에도 트럼프가 임기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변동성이 컸던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관세에 취약하죠. 관세에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리 하락을 다 했습니다. 맞으면 다 맞았다고 봅니다. 물론 추가로 또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처럼 급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가는 상황.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재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나쁜 재료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재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급등을 했었는데 취임식 딱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2월 1일부터 뭐 25%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우리나라 흔들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죠.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 정책이 금리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죠. 오히려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흐름에 관심을 좀 갖는 상황,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금리나 0.25 하면서 매파적 금리라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결국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겠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우와 나스닥 보시면 다우는 1.24%, 그 다음에 나스닥 0.6%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면 다우는 완전히 올랐었죠. 완전히 올랐습니다. 제가 일단 이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냐, 만약에 박스권으로 안 가고 월봉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이게 분산이 아니고 돌파하게 되면 51,000 정도까지 보입니다. 거기까지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지금 올랐었죠. 오늘 0.6% 상승인데요. 나스닥도 장주에 밀렸었네요. 0.4% 밀려서 21선까지 갔다가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양봉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유가가 하락을 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지난번 제가 여기 돌파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했죠. 근데 바로 회귀를 했습니다. 얼마가 빠졌냐? 2.5% 빠졌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해가지고 수급을 조절해서 이 WTI가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유가가 가격이 계속 빠진다면 트럼프 정책이 금리 인하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것은 휘발유 가격, 그 다음에 주거비, 식료품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근데 주거비하고 식료품은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유가가 만약에 많은 폭으로 하락해 버리면 뭐 50불대까지 밀어버린다면 물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가가 셰일가스 개발로 해서 엄청 빠지면서 셰일가스 업체가 많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60불대 요 정도 선, 만약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요 정도 선까지만 밀어낸다면 50불에서 60불 요 라인, 여기서 항상 이 싸움 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까지 밀어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죠. 트럼프 정책이. 그랬을 때 주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비상사태, 이게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끝났습니다. 어저께 이 우리나라 본장에서는 1439원에 끝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1334원, 5원이 또 내려갔습니다. 요 근래 한 20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에서 내고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풀리게 된다면 하락 흐름이 좀 더 강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 말씀하셨지만 원달러는 일단 고점 치고 내려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슈팅을 친 거고, 월봉상으로는 제가 1600원을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1600원 가려면 일봉상으로 이격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격이 열려면 이 상태는 1600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1600원에 가려면 이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1600원이 나옵니다. 아니면 더 내려왔다 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환율은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많이 열려있는 건 사실 아직까지 물론 월봉상으로 여기 환율이 더 떨어져서 음봉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고점을 더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1, 2잖아요. 3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 없을 확률보다 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1, 2, 3를 쳐야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쌍봉이면 되는데 쌍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회귀를 하면은 요 고가를 회귀했기 때문에 뭐 하락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1, 2, 3를 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처럼요. 1, 2, 3 친 것처럼 1, 2, 3 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까지 본다면 분명히 지금 원단은 일단 내려왔다가 이격을 벌려야 되는데 일봉상으로는 이격을 벌려야 될 거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격이 얼마나 벌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수급을 오시면 외국인이 또 매도했습니다. 아침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감행하는 듯 하더니 매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올해 연초의 매수와 지금 20일까지의 어떤 매수 매도를 구분해 보면 일단 매수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누적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받쳤습니다. 개인들이 받쳤는데요,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특히 어저께 이 코스피에서
2535 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2535 돌파 시도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